혹시 평생 동안 해온 나의 습관이 이젠 더 이상, 글쎄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찜찜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껏 괜찮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바꿔 하시면서 그냥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 원장입니다. 20년 이상 제 모든 시간은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남성분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좌절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남성분들이 20대에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자의행위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삶에 있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젊은 시절 배웠던,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특정한 방식이 어쩌면 60이 넘은 지금 여러분의 전립선과 성기능을 서서히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전의 습관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20대였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마치 요새와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립선은 유연했고 혈관은 새 고무줄처럼 탄력이 넘쳤으며 혈액순환은 강력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몸을 아무리 몰아붙여도 금방 다시 쌩쌩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60세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성능의 아주 새 스포츠카를 운전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 회전수를 한계까지 올리고 레드라인, 기어를 거칠게 바꾸고 급격한 코너를 돌아도 그 차는 쌩쌩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섬세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클래식카를 관리하는 자랑스럽고 정중한 관리인입니다. 엔진은 예전 같지 않고 부품들은 닳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다른 종류의 관리, 다른 종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 클래식카에 대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는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남성의 혈력 그 자체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감소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몸의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경에 있는 그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들은 그 혈관들이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뻣뻣해지고 있죠. 혈류의 흐름이 예전처럼 자유롭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남성 신체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현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클래식카에 대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즉, 과거의 그 강하고 빠르고 거친 자극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말입니다. 그 결과는 매일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좋은 남성분들이 깊고 조용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료실 문을 닫고 나면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장님, 밤에 5번은 깹니다. 너무 피곤해요. 소변이 계속 마려워. 소변을 볼 때 뭔가 뻐근하게 아파요.
아니면 더 심각한 건 소변을 다 못 본 것 같은 느낌. 목소리가 작아지며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 하긴 창피한데 사정할 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냥 힘이 없어. 나오는 힘이. 심지어 자다가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원장님, 제 나이가 65입니다. 실수를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 갑작스럽고 끔찍한 발기부전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성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말하며 망연자실해하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정말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수십 년간 혼자서 반복해온 그 습관이 이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익숙하게 들리는지 보십시오. 끝나고 나면 쾌감이 아니라 그냥 허무함만 느껴집니다.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꽉 누르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질 않아요. 분명히 사정을 했는데 시원한 해방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통증 아니면 그냥 불쾌감만 남습니다. 선생님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경고음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과부하 상태에 걸렸거나 만성염증이 뿌리를 내렸거나 혹은 혈관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저지르고 있을 4가지 치명적인 실수. 문제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60이 넘은 여러분의 몸을 여전히 30대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빠르고 강하고 마찰력이 높은 자극을 보통은 기두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절정에 오르도록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극은 이제는 예민해진 전립선에 지속적이고 잔인한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의 고환을 과도하게 혹사시킵니다. 신경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기부전, 요도암, 요도의 염증,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들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20년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항상 이 4가지 구체적인 습관으로 기결됩니다. 실수 1. 과도한 힘, 소위 죽음의 소나기.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손에 지나치게 강한 힘을 주는 것, 어떤 분들은 데스그리프이라고도 부르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두, 즉 성기의 머리 부분에만 모든 그 강렬한 압력과 마찰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강력한 자극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실수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도하고 반복적이며 물리적인 힘을 기두에 가할 때 여러분은 신경 말단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은 극심한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스스로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의 둔화, 센서리 디센서타이제이션입니다. 마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볼륨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쾌감은 줄어듭니다. 발기 지속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쾌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면서 여러분은 나중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원하는 만큼의 강직도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 배선을 달아 없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실수 2. 조급함,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 이것이 2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몸이 진정으로 완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계속 자극하다 보면,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생리를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강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미 바싹 마른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입장에서는 이미 고갈되고 지친 상태에서 쥐어짜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 이유. 바로 그겁니다. 끝나고 난 직후에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하고 불편하고 꽉 누르는 듯한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가볍고 해방되고 편안한 느낌 대신 둔한 통증과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느낌은 여러분의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붓거나 갑작스러운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신호입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할 때 여러분 몸의 회복 능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성적인 전신 피로와 성욕 저하로 직결됩니다. 실수 3. 단조로움, 소위 자동주행의 늪. 세 번째 실수는 단조로움입니다. 항상 같은 방식, 항상 같은 부위, 항상 같은 리듬.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진 한두 군데의 부위를 찾아서 그곳에만 모든 자극을 항상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아주 영리합니다.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불행히도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지루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정확히 똑같은 로봇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반복하면 그 특정 부위의 신경은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둔감해집니다. 쾌감을 처리하는 여러분의 뇌 역시 이 오래되고 익숙하고 지루한 신호에 점점 더 느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전과 같은 수준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의 뇌는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성적 무반응, 섹슈얼 얼리스판시브너스 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쾌감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의 손길은 여러분이 뇌에 훈련시킨 그 특정한, 강렬하고 단조로운 신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 4. 방치, 잊혀진 영역.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방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그 중요한 부위들을 완전히,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에게 거대한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전립선의 감각을 조절하고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바로 회음부, 페러니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음낭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그 부드럽고 살이 있는 부위입니다. 남성 회음부 해부학 이미지. 이 작은 피부 조각이 바로 숨겨진 조종센터입니다. 이곳은 전립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경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가볍게 누르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정의 강도, 쾌감의 깊이, 그리고 국소 혈류 개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혹은 어쩌면 막연하고 말 못할 당혹감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오직 성기에만 집중하고 이 중요한 부위를 완전히 간과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위 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규칙, 60세 이후 전립선을 보호하는 방법. 좋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만약 지금 아차 하는 인식이 드셨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10분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한 소변 줄기, 사정 후 통증, 그리고 성기능 감퇴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게 되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 습관들 중 단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을 안전하고 치유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 환자분들께 가르쳐드리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1. 부드럽고 천천히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첫째, 쥐어짜고 문지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마치 어루만지듯이 부드럽고 천천히 자극하십시오. 그 옛날 방식, 손에 힘을 꽉 주고 빠르고 거칠게 움직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20대였을 때는 강렬한 쾌감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그것은 여러분의 약해지고 예민해진 전립선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불과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돈중을 담아서 품질 좋은 천연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이나 좋은 수성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십시오. 손에 바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진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볍고 긴 쓸어내리는 동작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문지르는 것, 러빙이 아니라 쓸어내리는 것, 스트로킹입니다. 이 부드럽고 애정 어린 방식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돕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발기 시간을 자연스럽고 쉽게 늘려줍니다. 수많은 제 환자분들이 제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그저 문지르기에서 쓸어내리기로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끝나고 나서 느껴지던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치 경주를 뛴 것처럼 완전히 탈진하던 그 기분도 없어졌습니다. 원칙 2. 애징, 절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둘째, 절대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조급함은 여러분의 몸과 전립선을 쑥크 상태에 빠뜨립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애징, 즉 멈췄다 시작하기 기법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정하기 직전, 즉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바로 직전의 그 순간에 모든 자극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멈추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몇 번 깊고 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몇 초간 그 강렬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연습을 하시면 극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뚫고 지나가고 싶겠죠. 좋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3번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은 이 새롭고 강력한 통제감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사정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만족감은 훨씬 더 강하고 풍부하며 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고갈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루에 대한 여러분의 불안감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이 소진 상태가 아니라 회복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3. 후음부 누르기,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3번째 원칙, 한 손을 여러분의 후음부에 올려놓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 전립선의 반응 중심부입니다. 음낭과 항문 사이의 그 부드러운 피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손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손의 손가락 혹은 손바닥의 두툼한 아랫부분을 이 후음부에 그냥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약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게 누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지르거나 마사지하거나 찌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가볍고 견고한 접촉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단순한 접촉, 이 기준점 하나가 사정의 느낌을 훨씬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위 후에 느껴지던 그 묵직한 가득 찬 느낌도 사라지게 도와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로부터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위 후 소변이 찔끔거리는 증상이나 약한 소변 줄기, 심지어 그 만성적이고 둔한 허리 통증까지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립선 비대증, BPH, 초기 증상을 갖고 있다면 단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환자들, 실제 결과, 압니다. 이 새로운 방식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엘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죠. 그분은 71세에 은퇴한 버스 기사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운전석에 앉아 계셨죠. 그의 전립선이 받았을 압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제게 와서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며 그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두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문지르기 대신 부드러운 쓸어내리기로 바꾸고 절정에 가까워질 때 흐음부를 가볍게 누르시라고. 정확히 일주일 후 그분은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끝난 뒤에 기분이 상쾌합니다. 탈진하는 느낌이 없어. 또 다른 분은 피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62세에 은퇴한 교사분이셨죠. 아주 현명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정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기는 약하고 짧았는데 그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감이 발기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저는 엣징 기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주가 걸렸습니다. 3주간의 헌신적인 연습이 필요했죠. 그는 돌아와서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차이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발기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감각이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남성분들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를 스스로 체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과학적 원리,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 60세 이후에 느끼는 그 피로감, 흥분 저하, 통증은 그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른 번명일 뿐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변화의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이제 염증과 막힘에 더 취약합니다. 아주 사소한 불필요한 압력만으로도 전립선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랫배가 뻐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이 자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여러분의 회복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절정을 강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이 눈금에 와 있는 차에 대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빈 연료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경,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한 악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신경은 쾌감에는 덜 민감해지는 반면 불안감에는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기가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서두르고, 그래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하고, 그것이 더 많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진짜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이언입니다. 여러분의 혈류, 여러분의 혈관벽은 더 딱딱해졌습니다. 무식한 힘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새로운 방식들의 부드럽고 깊고 느린 자극만이 유연하고 치유적인 혈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 더 섬세하고 더 이해심 많고 훨씬 더 따뜻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변화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 자,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여정에서 포기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는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손을 들어버리고 이건 나한테 효과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오래되고 해로운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 재활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성이 필요하며 그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것을 비워내기 위해서나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립선을 활성화하고 혈류를 돕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 행위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단계별 지침이 있습니다. 1. 작게 시작하십시오. 제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첫 주에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힘 빼기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저 20%만 더 부드럽게 하십시오. 2.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요령입니다. 새로운, 건강한 방식을 한번 사용하십시오. 다음번에 만약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엔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충격을 받지 않고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3. 감각의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처음 시작하면 덜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급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덜 강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잉 자극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정한 깊은 감각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4. 파트너가 있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불안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더 나은, 더 자신감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내 성건강을 돌보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정직함과 공동의 목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 토대, 이것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의 삶의 다른 부분들이 엉망진창이라면 이 기술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원입니다. 이 기술, 이것은 그 정원의 가지 하나를 세심하게 다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토양, 물, 그리고 태양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본 토대입니다. 간단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 식단. 이것을 드십시오. 몸을 식히는 음식, 즉 항염증 식품을 생각하십시오. 연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토마토, 브로콜리, 호두. 아연은 필수적입니다. 굴, 호박씨, 계란. 이것을 피하십시오.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붉은 고기, 그리고 다량의 알코올. 이것들은 여러분 전립선에 조롱하고 무자비한 적입니다. 프로팁. 매일 아침을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강력하게 개선합니다.
이 운동,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30분의 활기찬 걷기로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스쿼트나 무릎 높이 들기 동작을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움직임은 생식기로의 혈류를 자극하는 자란의 방식입니다. 하루 10분 케겔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소변을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3에서 5초간 졸았다가 푸십시오. 이것은 사정 조절 능력과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3. 수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4. 앉아있는 것을 멈추십시오. 또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가져가십시오. 한 번에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회음부와 전립선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혈류를 차단합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매시간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방 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성건강을 지키는 절대적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마지막 말씀. 박 원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의 목소리는 가장 진심 어리고 간절합니다. 자위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성생활에 있어 자랑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마음을 다해 행해진다면 그것은 혈류를 돕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방출하며 여러분의 성기능을 유지시키는 건강한 보약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 그 옛날에 거칠고 빠르고 조급한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여러분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며 여러분의 자신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통증을 느낀다면, 만약 압박감을 느낀다면, 만약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그저 쾌감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도 애정 어린 신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깊은, 충만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부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말없이 고통받고 있을 여러분 삶 속의 다른 남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성건강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